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받은 환자분들의 생생 인터뷰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해드리면 저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이고 제일 맨 끝에 오른쪽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공대병원 스포츠센터 조승익입니다. 네, 오늘은 환자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환자분들의 생생 경험. 그런 오늘 진짜로 느낌. 실제 제목처럼 오늘 이 전방 십자인대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술을 겪고 그동안에 이제 겪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좀 주제를 좀 가지고 한번 좀 서로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서 궁금했던 전방 십자인대 다쳤거나 아니면 좀 전방 십자인대를 겪고 나서의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 얘기부터 해드리면 저는 오늘이 비온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 29일 오늘까지 비온디에서 한 60편 이상 방송을 했더라고요. 60편 이상 방송했던 내용들이 다 무릎 단일 질환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온디에서는 어쨌든 무릎 단일 질환으로는 최다 출연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두 분을 어렵게 모신 거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 두 분, 성함은 서동우, 손이환 환자분들이신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요트 국가대표 이제 선수 활동을 했던 서동우라고 합니다.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요트만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네, 맞아요. 요트가 이제 본업이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잠깐 못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보디빌딩이었다 보니까 그 기회를 삼아서 보디빌딩 대회도 나가고 뭐 바다에 있는 건 다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손이환 환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필라테스 강사 손희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군데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한 오전에는 룩스 필라테스 중랑구청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이제 바디인 필라테스 월곡점에서 개인 레슨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분 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고 나서 저에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라고 전해직인대 재건수를 받으신 분들인데 파열 당시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실업팀 선수였어요. 이제 윈드서핑도 실업팀이 있고 이렇게 연봉을 받는 선수였는데 그게 연말에 체육과학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체력 테스트를 하다가 사이드 스텝 도중에 갑자기 이제 탁 소리랑 같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십자인대가 다친 건 줄 전혀 몰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었다고 알게 됐어요. 그때 통증 심하지 않으셨어요? 막 부를 정도로 아프세요? 아니면? 까지는 아니었는데 처음에 악 하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괜찮아지는? 네, 그래서 별로 안 아팠어요, 나중에는. 많이 붓지 않았나요? 하나도 안 붓고요. 그래요? 네. 십자인대가 터질 때 그냥 단순히 찢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큰 십자인대 다발이 터지는 거거든요. 네. 뭐 어쨌든 조직의 파열이다 보니까 무릎 안에 피가 한 최소 30cc, 대개는 50cc 이 정도 차요. 맞아요. 그러면 엄청 붓고 아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녀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했죠? 저는 스키 타다가 넘어지면서 다치게 됐는데 이제 넘어질 때 일반적으로 스키가 빠지면서 넘어지는데 그때 스키가 빠지지 않고 넘어지게 되면서 제 기억에는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무릎이 이렇게 스키가 이렇게 돌면서. 이런 수술을 결정을 하게 했을 어떤 계기라든지 그걸 검색을 어떻게 해서 의사 선생님을 좀 찾거나 아니면 저는 주변 사람들 중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았어가지고 운동을 대학 간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고요. 많이 지인들을 통해서 여쭤봤는데 이두원 교수님이 제일 많이 추천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인 운동 선수. 네, 정말 지인들이 한 5명 정도가 추천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밑으로. 비슷한 부분인데 지인들 중에도 수술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막
재활 쌤들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도훈 교수님을 선택을 하게 되셨군요. 수술 전에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또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것들이 무릎 기능의 회복을 어느 정도 도모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수술적인 어떤 회복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 운동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 진료를 들으셨을 텐데 네. 수술적 운동 어떻게 하셨던 것 맨몸 같아요? 운동 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일단 허벅지 근육이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근육이 어쨌든 수술하면 엄청 많이 빠진다고 하니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엄청 많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또 근육도 많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파열이 되면 어쨌든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염증 반응은 뭐 1, 2주 지나면 가라앉죠. 그럼 통증이랑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과연 수술을 해야 되는가,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재활하고 복귀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진짜 수술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많이 의문점을 가지세요. 근데 십자인대가 없어도 일상생활은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예기치 못한 방향 전환이 지속적으로 무릎에 가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무릎 안에 있는 반월 연골판이라든가 관절 연골 이런 데 계속 손상이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나이가 20대라고 하면 3, 40대에 관절염이 빨리 올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인대 완전 파열에 젊은 연령대이고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해주는 게 맞고,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불안정성을 잡아줘서 관절염 진행되는 것을 당연히 막아주는 거가 되겠고, 두 번째 목적은 젊은 연령대에서 스포츠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복귀를 시키는 거죠.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파열됐던 사진을 뽑아봐 봤는데요. 왼쪽 사진이 우리 서동우 환자분 MRI랑 관절경에서 십자인대 터진 사진이고, 오른쪽이 손희연 환자분 MRI 사진에서 십자인대 터진 사진이랑 관절경에서 십자인대 터진 사진이고, 보시면 MRI 상에서 이렇게 두껍게 검게 잘 보여야 되는 십자인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터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보면 이렇게 조직이 다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찢어지는 게 아니고 폭탄 터지듯이 십자인대 다발이 터지는 거고, 그래서 무릎 안에 피가 30에서 50cc 정도는 차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서동우 환자분 수술했던 사진인데, 본인 십자인대 최대한 남겨놓으면서 본인 힘줄하고 사체에서 기증받은 힘줄을 일부 섞어서 혼합건이라고 하거든요. 자가건 100%까지는 아니었고 혼합건으로 이용해서 한 9에서 10mm 정도 이렇게 두껍게 십자인대 잘 만들어 놓은 거고, 서동우 환자분이랑 손희연 환자분의 수술 방식이 좀 달라요. 제가 그때 수술 방식을 좀 바꾸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서동우 환자분이 받으신 술식은 변형된 경골 술식이라고 해서 밑에 경골을 통해서 대퇴골에 터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변형된 경골 술식이었고, 이 술식을 지금도 저희 스승님이신 명지병원 김진구 원장님이 많이 애용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CT를 봤을 때 수술하고 나서 위치도 좋고 아주 이중 고정으로 튼튼하게 잘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변형된 경골 술식을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서동우 환자분은 CT상에서 볼 때 대퇴 터널이 해부학적 위치로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경골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원하는 위치에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대퇴 터널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십자인대의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재파열이 발생하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요즘은 조금 수술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손희연 환자분은 제가 바꾼 술식으로 그렇게 수술을 했던 거고, 손희연 환자분도 자학원을
한 가닥 뗐고 좀 부족해서 사체에서 기증받은 동종권을 같이 섞어서 스탠드를 잘 만들어 놨던 거고, CT 사진을 보면 위치가 조금 더 해부학적 위치로 잘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제가 애용하는 방식은 조금 휘어지는 가이드를 이용해서 조금 더 변형된 경골 술식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해부학적 위치로 터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아무래도 나이도 젊고 고강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인대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해측 인대를 새로 만들어줬는데, 이 전해측 인대 역할은 무릎 돌아가는 경골이 회전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줘서 십자인대 재파열이나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다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승현님, 예전에 전방 십자인대 수술했는데 핀 제거를 안 했는데 안 해도 되나요? 핀이라는 용어는 정확하진 않고 보통은 금속 나사나 금속 스테이플 같은 걸로 이중 고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고정이라고 하면 터널 안에 힘줄이 이식이 되잖아요. 그럼 터널 안에는 뼈로 대체가 되는 녹는 나사로 한번 고정을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 실이나 남은 힘줄 부분을 뼈에다가 이중 고정을 하는데, 그때 금속 나사를 쓰거나 금속 스테이플 같은 것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금속 나사나 금속 스테이플은 대개 2년째 뽑아요. 왜냐하면 이 경골 부분에서 피부 밑에 바로 뼈가 만져지는 부분에 커다란 금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죠. 그쵸? 네, 만져져요. 어디 닿거나 이럴 때도 좀 찌릿찌릿하게 통증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금속을 뽑을 때 마취를 하잖아요. 그럼 하반신 마취건 전신 마취를 하는데, 그때 2차 관절경 검사를 합니다. 관절경을 검사를 해서 눈으로 실제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상태, 얼마나 성숙이 잘 됐는지, 재생이 잘 됐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거고, 또 연골판을 봉합했던 분들은 또 연골판 상태 이런 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또 보는 거고, 그래서 단순 금속 제거술의 목적이 아니고 2차 관절경의 목적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년째 금속 뽑으면서 2차 관절경 검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재건수로 재활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저는 재활이라는 용어는 또 잘 안 쓰거든요. 요즘은 기능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재활이라는 것은 뭔가 장애 수준에서 일상적인 그 정도의 활동을 목표로 하는 것을 재활이라고 쓰는 용어이고, 기능 회복은 말 그대로 다치고 나서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시 운동 복귀나 업무 복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치기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기능 회복이란 말이 맞는 표현이 되겠고, 다치고 수술하고 나면 어쨌든 기능 저하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네. 두 분도 느끼셨겠지만, 그러면 이 기능을 회복을 해야지 본인이 원래 하던 업무 복귀나 운동 복귀가 가능할 거라 이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능 회복 치료를 받으셔야지 수술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은 말 그대로 없는 부분을 힘줄을 이식해서 만들어준 거 뿐인 거고,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 근육이 생기고 기능, 뭐 균형 감각, 여러 가지 감각들이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재활 과정이 많이 힘드셨나요? 네. 많이 힘들긴 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네. 힘이 아예 없고 네. 근육이 없다는 거를 처음 경험해본 맞아, 힘이 빠졌다는 느낌. 수술이었으니까 다리 드는 거조차 안 되거든요. 수술을 하면. 맞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요. 운동 힘들었죠. 진짜 의사 선생님을 결정하는 것만큼 재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것도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 결정을 했으면 재활을 어떻게 할지 그것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우리 스포츠의학센터에서 조승익 팀장님이 네. 많이 엄하게 재활을 시키시나요? 단호한 거는 딱 네.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음으로 동감하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이 똑같은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좀 더 안심시키면서 저희는 좀 재활 운동을 좀 이렇게 독려하면서 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함과 이런 마음들이 제가 뭐 대신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불구하고 힘들고 그런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3개월째 첫 기능 검사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검사하고 나서 받은 성적표들이 어떠셨나요? 먼저 말할까요? 전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어, 조금 원래 운동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조금 안심하고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또 평균치에 하면은 근데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많이 차이는 줄었는데 그 비교 차이가 그래도 오른쪽이 아무래도 워낙 많이 썼던 다리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게 안 좋아진 거지 나쁘지 않다라고까지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 업무 복귀를 좀 빨리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 만에 하셨죠? 5주. 예. 수술하고 네, 5주면은 꽤 빠른 복귀거든요. 빠른 복귀죠. 네, 그렇죠. 아 근데 또 우리 또 생생 후기로 돌아가서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한 거 있어요. 이제 수술할 당시 이제 입원할 때랑 수술방에 이제 들어갈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많이 두렵나요? 정신이 네, 저는 수술방에 들어간 게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긴장도 되게 많이 됐고 또 하반신 마비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느낌도 되게 사실 맞지. 그렇지. 마비란다. 죄송합니다. 마비라는 걸 처음 해서 이제 그 느낌이나 그런 척추 쪽에 마취를 하는 그런 거에 또 무서움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마취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시는 네,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 아 내가 진짜 수술을 하는구나. 계속 천장만 보고 가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술실 분위기는 어때요? 좀 이렇게 무섭나요? 아니 수술실은 오히려 무섭진 않은데 눈을 가려주시고 나서는 어. 쨍그랑 소리밖에 안 나니까 네, 그냥 수술을 하는구나. 정신 차리니까 끝나고 이제 네, 맞아요. 회복실에서 맞아요. 어떠셨어요? 겁이 없어요. 아,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한 6년 전쯤에 팔꿈치 수술을 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수술실 느낌도 그때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제 듣고 4일인가 있다가 수술을 한 거여서 되게 빨리 수술을 했어가지고 뭐 일 처리 마무리 해놓고 뭐 짐 싸고 이러냐고 정신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막상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막 뭐 재워드릴까요? 맞아요. 안심시켜주셔. 막 이러면서 근데 친절하시죠? 저희 병원 네, 선생님. 네, 맞아요. 재워드릴까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그럼 재워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면 또 걱정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딱 끝나고 딱 떴을 때 직후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때는 예상 시간보다 수술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어. 그때 원래 전방 십자인대만 끊어진 줄 알았는데 연골판도 같이 찢어져서 그것도 같이 꼬매느냐고 이제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무제님, 우리 서동우 환자분에게 혼합건을 쓰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 햄스트링 한 가닥을 떼는데 체격이 좋은 남성분들도 막상 떼보면 한 뭐 7mm, 7.5mm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연구들 종합해 봤을 때 십자인대 이식건으로 힘줄 두께 적절한 그 두께 사이즈는 한 8mm 이상 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윈드서핑처럼 무릎에 회전이 많이 걸리는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9에서 10mm 정도로 좀 두껍게 십자인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혼합건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인대 두께가 힘줄 두께가 한 8mm 미만이 되면 그 강도 자체가 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전력이 걸리거나 이랬을 때 버티는 강도 자체가 1, 2mm 차이라도 그 두께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합건을 쓰게 되는 거고 자가건이 한 7.5mm인데 혼합건을 뭐 0.5mm, 1mm 이렇게 섞는 거는 큰 의미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7.5mm 정도 자가건이 나왔다 하면 혼합건을 써서 그래도 혼합건 두께가 2mm 이상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서 만들 때도 그렇고요. 그래갖고 한 9에서 10mm 정도 두께로 혼합건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가 얇을 때 그러면 햄스트링 한 가닥 얇은 거 하나 더 떼면 되지 않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햄스트링 한 가닥을 뗐을 때는 그래도 안쪽에 두툼한 햄스트링 한 가닥, 바깥쪽에 두툼한 햄스트링 한 가닥 이렇게 두 개씩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 작용으로 약해진 부분 어깨에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한 가닥을 더 뗐을 때 두 가닥까지 떼게 되면 아무래도 60도 이상 굴곡하는 힘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햄스트링 두 가닥 굳이 떼가면서 자극은 100%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부족한 부분은 사체에서 얻은 그런 동종권을 혼합을 해서 혼합권을 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았습니다. 자, 다음 우리 또 이제 수술을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가장 또 이 다친 분이시거나 또 공감하시는 게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정도. 우리 그렇죠. 어떠셨나요, 우리 서동훈님은 수술 후 통증? 저는 제가 통증을 잘 참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첫날에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첫날 밤에만 딱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진통제를 더 놔달라고 처음으로 부탁드렸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잘 것 같고, 또 저는 무통 주사가 잘 맞더라고요. 처음 맞아보는데 그거 놔주시니까 좀 버틸만한. 네, 근데 화장실을 가거나 일어나야 된다는 일이 생기면 너무 뭐 온몸에 통증이 다 다리로 가는 그런 피가 일어날 바로 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화장실을 최대한 참고 안 가고 싶은. 우리 손이라님은 어떠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아, 통증. 저도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고, 저는 무통주사가 몸에 안 맞아가지고 진통제 없이 생으로 거의 4일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셨겠어요. 왜냐면 무통주사에 들어가는 게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거든요. 마약성 진통제가 통증 억제 효과는 강한 대신에 부작용도 그만큼 커요. 뭐 예민하신 분들은 울렁거리는 거 바로 나오고 어지럽고 입맛 떨어지고 밥 식사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좀 통증 조절도 하고 이렇게 또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좀 균형을 맞춰서 조절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 조절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들의 터널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강이 뼈랑 이 허벅지 뼈가 얼마나 커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큰 뼈들이잖아요. 그 뼈들에다가 터널 한 직경 최소 8mm, 길이는 한 30mm 정도 되게 뚫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터널 안에서 피가 엄청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 그 피들이 십자인대를 성숙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연골판을 꼬맸으면 그 부분 치유 촉진을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일종의 좋은 염증 반응이라도 어쨌든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좀 붓고 아프고 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통증들의 원인은 그런 데서 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신 혹시 모를 수술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겁을 먹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쯤 되면 이게 좀 통증이 좀 더 줄어들면서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3주, 3주 정도 지나니까 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혹시라도 전방 십자인대에서 3주 정도까지는 네. 좀 인내하시면은 좋아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태어난 날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태어나고 다음날 머리 자르러 갔는데 우와. 힘들었어요. 근데 이빨 버틸 짚고. 수 있는 정도랄까?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굳이 하기는 좀 싫은 통증이에요. 저희는 많이 힘드셨나요? 아니요. 태어나는 날 스포츠 의학센터를 가야 되는데 건대병원이랑 가까워요. 걸어서 이제 평균 사람 기준으로 5분 정도면 걸어가는데, 제가 수술을 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가지? 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죠. 목발을 짚고 가면 30분이 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간호사분이 이거 빌려주시더라고요. 휠체어 빌려주셔가지고 아빠가 이제 가야 되고 공기를 마시면서. 네, 바깥 공기 쐬서 좋았어요. 커피도 그렇죠. 마시고 그날. 근데 건국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스포츠의학센터가 올해 이제 2023년에 그렇죠. 원내로 들어오죠. 병원으로 와. 들어오는데 좀 환자분들 불만이 너무 아, 많으셨어 갖고 저희도 병원 내에 있는 게
환자분들 접근하기도 더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퇴원하시고 나서 이제 운동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거 배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저 교수님 진료가 이제 수술하고 3주 차지 때문에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뭐 저희가 배웠던 어떤 기초 운동들을 좀 매일같이 적용해 보셨나요? 우리 손동훈 어떠셨어요? 네, 그때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가지고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죠. 맨날 누워있고 일어나면 할 수 있는 게 그 운동이니까. 맨날 네. 힘주고 다리 네, 들고 맞아요. 이런 맞아. 것들 기본적으로. 또 누워서 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운동들은.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 할 때 네. 특히 통증이 많이 나타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그때 되게 무릎 뒤가 많이 아팠어요. 저는. 아. 그래서 그냥 폼롤러 같은데 이렇게 다리만 얹고 있어도 그냥 아프고 통증이 좀 심한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우리도 네. 어떠셨어요? 무릎 뒤 통증. 맞아요. 저도 햄스트링 그 뒤쪽이 조금 아파가지고 근데 매일 했던 것 같아요. 1시간에 알람 맞춰놓고. 교수님, 이런 무릎 뒤 통증이 초기 환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선은 자학원을 뗐으면 자학원 뗀 부위에서의 통증이 당연히 있겠고 자학원을 뗐을 때 한 6개월 정도 되면 7-80%에서 재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떼면 그 순간에 우리 몸은 조직의 치유를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그럼 그 염증 반응 때문에 붓고 아프고 땡기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2-3주 지났는데도 뭔가 뒤쪽이 땡기는 느낌 또 3개월 이상 지났는데 운동을 하면서 뒤쪽이 당기는 느낌 이런 게 있다. 그것은 아직은 허벅지 근육이 회복이 안 돼서 나타나는 게 제일 큰 거일 거고요.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허벅지 앞에 근육을 확 위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종아리 뒷근육이나 햄스트링 같은 것을 오히려 과활성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십자인대가 없으면 우리 밑에 정강이 뼈가 앞으로 빠지고 돌아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우리 몸의 방어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 방어 체제가 수술하고 한 2년째까지도 지속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머릿속에서는 계속 허벅지 근육을 위축시키려고 하고 햄스트링, 특히 바깥쪽 햄스트링 근육은 계속 활성화, 긴장을 시켜서 십자인대가 없는 상태로 인식을 해갖고 그쪽 정강이 뼈가 빠지는 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뒤쪽 당기는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수술하시고 거의 1년이 다 되고 넘는 시간들인데 그 과정들, 우리 현재 뭐 운동 복귀나 이런 것들, 달리기나 이런 게 다 원활하게 되실 정도로가 다 되시나요? 우리 소동님 어떠세요? 근데 저는 다 원활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운동 선수다 보니까 결국 100%를 써야 될 때 아직 100%까지는 못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한 80%? 근데 뭐 운동하는 거나 80-90%까지는 다 올라왔는데 이제 오른쪽은 버텨주는데 왼쪽이 살짝 못 버틸 때가 있어요. 맥시멈까지 가면. 제가 그래서 환자분이 보내주신 영상을 하나 올려봤는데 7개월 때 이 정도면 좀 복귀가 빠른 거긴 하거든요. 네, 좋은- 이것을 저는 권장하진 않는데 6개월째 이 정도로 하려면 기능 검사해서 그렇죠. 목표치에 도달돼갖고 우리 조승익 팀장님 허락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근력과 저희 어떤 밸런스 능력과 또 이런 기능적인 검사들을 한 90점 정도 맞으시면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님은 최근에 어떠세요? 저도 이런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네. 역시. 무릎 다 쓸 수 있고 저는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오른쪽이 조금 더 강하긴 한데 네, 다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코어와 같이 쓰는 운동들이 전방 십자인대에서는 되게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뭔가가 고립적이랑 앉아서 이런 헬스 기구만 하는 것보다는 저런 저항 밴드와 한 다리로 서서 버티는 것과 또 다른 저항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이런 내 몸의 근신경 능력을 다시 회복하거나 무릎이 이렇게 회전되는 걸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 사실은 일하시면서 재활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그래 보여요. 더 좋은 직장과 최적의 무릎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 자체가 네. 재활이네요. 그렇죠. 네. 필라테스 자체가 재활 운동으로 많이들 또 접하고 또 행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지금 1년 좀 가까이 됐지만 좀 불편감이 있다.
혹시라도 뭐 꼽은다면 소동 어떤 불편감이 그래도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제가 보디빌딩 시합을 나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체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하체 힘이 아직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리고 핀이 아직 제거가 안 돼서 그냥 살짝 이물감 같이 있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뭐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핀 질문 나왔잖아요. 네. 대답을 교수님께서 미리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부분이 피부 밑에 지방층이 거의 없고 근육도 없고 피부 밑에 바로 뼈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게 박혀 있으면 더 돌출돼 보이고 불편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소동훈님의 계획은 어떤 게 이제는 좀 더 운동과 병행을 지금 운동선수를 요번 년까지 하고 은퇴해가지고 근데 저는 운동이 아직도 좋아요.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을 너무 잘한 것 같고 운동은 취미로 열심히 즐기는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소니아님. 저는 일단 저를 위해서는 핀 뽑을 때까지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핀 뽑을 때 이제 너무 근력이 많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제 뭐 필라테스 강사니까 회원들 오시면 이제 한 분 한 분 신경 써드리면서 수업하고. 네, 그리고 금속 재건술 하면 그날 저녁 때부터 다 딛고 걸으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날 퇴원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간단한 수술을 해도 그래도 근육이 좀 빠지긴 하니까 한 달 정도만 근력 운동 열심히 하면 운동 100%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묻고 싶은데 우리한테 이동원 교수님한테 받아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 받아야죠. 무조건 다시 수술 상황에 돌아가도 교수님한테 받았을 것 같고요. 교수님이 수술하기 전에 긴장하지 않게 정말 침착한 목소리로 이제 영상이랑 다 보여주시는 게 참 좋았어요, 저는. 그러고 수술 끝나고도 이제 스포츠학센터 저는 매주 갔거든요. 매주 가서 열심히 하셨죠? 매주 가서 이제 팀장님이랑 이제 나연 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너무 즐겁게 했고 힘들 때마다 이제 으쌰으쌰 해줬던 기억들이 좋아서 좋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소동훈님은 앞에서 뭐 다 얘기해 주셔서 저는 아까 영상 보셨죠? 이렇게 멀쩡하게끔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당연히 다시 받더라도 분명히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그 위에 무릎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무릎 프로라는 이름으로 개설을 해서 다양한 질문들, 이런 의사소통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카페를 개설하게 된 데는 아무래도 기존의 십자인대 환우 카페들에서 얻은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많고 이런 부정확한 정보로 치료에 임하시려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고 진료실에서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심지어는 뭐 병원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이렇게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저는 대학병원 교수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올바른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환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를 개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의 창구, 소통의 창구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는 상품이 아니고 인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방 십자인대 수술이나 뭐 연골판 이식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스포츠 의학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조승익 팀장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의 무릎을 끝까지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첫 출연. 네. 우선 뭐 소니아님은 두 번째 출연이시긴 한데 그래도 방송 마무리를 하면서 소감 한 말씀 듣고 마칠까 해요. 저는 되게 시합도 많이 뛰어보고 국제대회도 많이 뛰어보긴 했는데 이제 이런 처음이라는 걸 되게 오랜만에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 너무 떨리고 긴장됐는데 막상 또 하니까 너무 편하게들 다들 얘기해 주셔가지고 방송 체질인 것 같습니다. 화면빨 잘 나오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방송 있으면 꼭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출연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길게 나올지도 몰랐고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되는 게 좀 떨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무릎 수술도 잘 돼서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무릎 프로 이동원 교수의 무릎 살리기 시즌 2를 끝으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무릎 살리기를 애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했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삼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이었고, 저는 스포츠센터 조승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